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우리 오늘 본 강의 전치사 시작을 할 건데요. 전치사는 조금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 today's goal 한번 볼게요. 전치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치사의 종류가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게 뭔지 배워볼 거고요. 오늘도 스텝업이 있습니다. 스텝업 from basic to level 1. 이제 레벨 1 친구들 거기까지 따라와 오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는 세계관을 잡아가야 돼요. 세계관을 잡아야 돼. 이게 문법을 배우기 좀 어려운 부분이 문법이 또 한자어여서 그러는 건데 그 한자어를 정확히 분석을 하면 또 이해가 쉬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전치사의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전. 자, 이거 쓰셔야 됩니다. 세계관 잡는 거 되게 중요해. 우리 이제 이 세계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치자는 노일 치자예요. 노일 치자. 노일 치자. 앞에 놓인다는 뜻이야. 자, 전치사는 선생님이 약자로 PREP라고 쓸 건데요. 그 이유는 전치사라는 게 preposition이야. 영어로 하면. 음. 자, 근데 pre라는 거는 before이란 뜻이거든요. 얘는 before이란 뜻이야. 음. 앞에 놓인다, position, 위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라는 이게 한자어나 이게 영어로 된 preposition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PREP로 쓰면 이제 다 약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한 챕터 할 때마다 약어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죠. 나중에 문장의 오형식 할 때 얘가 좀 빛을 발할 거예요. 필기가 편해지죠. 선생님 수업 아니고도 이런 약어 써가지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영어 다른 영어 수업 독해 같은 거 들을 때도 뭐 학교에서 듣죠. 그 영어 강의를. 자, 그러면 얘는 누구 앞에 놓이냐는 거야. 이 전치사라는 게 이름이 앞에 놓이는 애래매. 누구 앞에 놓이냐면 명사 앞에 놓이게 돼요.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명사 앞에 놓인다 그래서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전치사 뒤엔 항상 명사가 오겠네요. 그죠? 전치사라는 건 명사 앞에 놓이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치사 뒤엔 항상 명사가 오겠네.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학원에서 이제 좀 아기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2학년이면 합니다. 2학년. 이 정도는 이제 전치사는 또 이제 전치사를 한 권으로 뭐 6개월 동안 이 전명구라는 것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면 이거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게 되는데 얘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괄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문에다가 전명구에 괄호를 칠 거야. 기계처럼 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치는지 이유를 알면 늦어요. 그땐 이미 버릇이 안 되면 나중에 문장 분석이라는 게 안 되거든. 문장 분석이라는 게 안 되면 중2부터 100점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자, 이 괄호를 치고 얘의 이름은 얘가 원래 전치사잖아. 얘는 명사잖아. 이 괄호 친 거에 대한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전명구라고 합니다. 이름 진짜 직관적이지 않니? 전치사, 명사를 그 하나로 하는 구, 그죠? 전명구. 이 구가 뭔지는 뒤에 접속사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얘 이름은 전명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괄호로 냅다, 묶는다. 지금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괄호로 묶고 얘 이름은 전명구라는 거야. 이름 그냥 전치사 명사 앞에 따서 만든 거예요. 이 구가 뭔지는 우리가 접속사에서 배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지금 어려운 거 없죠? 자, 전면구 그래서 애기들은 한 6개월 동안 뭔지도 모르고 가로쳐요. 그냥 나오면 기계적으로 가로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장 분석이라는 게 잘 돼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전치사의 세계관을 형성을 했고 이 세계관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 있겠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배운다 그랬죠. 자, on the table. 그죠? 이게 on이라는 게 전치사고 선생님이 약간 굵게 처리하는 글씨가 다 전치사야.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at the party, 파티에서 in the box, 박스 안에. 그죠? 위치 나타내죠. in November, 11월에 시간 나타내죠. in summer, 여름에 시간 나타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우러 갈 건데 뒤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대명사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뒤에서 배운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우리가 챕터 2가 대명사였죠? 그때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돼. 대명사 목적격 몇 번째였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우리 제기 대명사까지 배웠죠. 근데 노래는 여기까지 부르죠. I, my, me, mine.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어벌이 전치사거든요. 근데 대명사는 I, my, me 뭐가 나왔어? 목적격이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 목적격 쓰기로 한 거야. 써줘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전치사의 종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배워볼 거야.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노래로 가르쳐 줄 건데, 이게 선생님도 이 노래를, 30살이 넘어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학원 그 학생한테. 왜 배우게 됐냐면 이 노래를 그 파닉스를 배운 친구도 자꾸 등장하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진짜 어려운 것도 배우고 애기들 덕에 선생님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애기들 가르치는 게 더 어렵거든. 왜냐면 아무래도 말귀를 그 큰 애기들보다는 좀 덜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좀 티칭 능력이 더 그 발전한 것 같아요. 자, 파닉스를 배우다 보면 I, O, U 사운드에서 사운드 가르치면서 이게 나와. 근데 애기들이 in하고 on하고 under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너네는 쉽지 지금.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쉬운데 너무 어려워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니까 어떤 예쁜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저 이거 유치원에서 노래로 배웠는데 노래로 배우면 바로 알 수 있대 애기들.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 했어. 그래서 불러줬는데 애기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불러줄 건데 선생님도 좀 창피해 노래 부를 때. 근데 너네 이거 집에서 반드시 불러봐야 돼요. 노래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율동을 하면서 할 거예요. 자, 뭐 대단한 율동은 아니고요. 율동을 하면서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손가락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손가락의 위치를.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 그래서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인원 언더를 하도 헷갈려 하니까 in은 손가락 안에 있잖아. 그죠? on은 위에 있잖아요. on, 그 다음에 under는 아래에 있죠. 그죠?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야. in on under 하는 거야. 손가락 위치를 보면 되죠.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거 한 10번만 부르고 와 그러면 in on under를 바로 구분을 해요. 기억을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꼭 눈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머리로도 하고 이게 느낌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율동으로 또 가능한 거죠. 그 노래를 풀로 불러보면 우리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2개 빼고 다 암기됩니다. 볼게요. 자, 따라 하셔야 돼. in, on, under 보이죠? 그 다음에 in front of는 앞에란 뜻이거든요. 자, next to는 옆에요. behind, next to behind, 그 다음에 between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between 2개 사이거든요. 자, 이걸 풀로 불러보면 in on under, in front of, next to behind, between 이런 노래를 어떤 선생님이 불러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지금 이거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로 다 할 수 있어. 2가지만 빼고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이제 좀 해줄게요. 일단 이 노래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랑 또 B랑 D 헷갈리는 거 있거든, 애기들. 알파벳 그것도 또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지금 그거 헷갈릴 나이는 아니시죠? 그죠? 자, 볼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in이 있고 노래에 뭐가 없었어? at 없었죠. at. 딱 2개만 빼고 다 된다 그랬어. 그죠? 자, 이게 공간의 내부 빼고는 도시와 국가, 여기 지금 장소에 한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 in이긴 해. 상대적이야. 상대적이라는 거는 비교 대상에 따라 그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국어가 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볼게요. in the closet, 옷장 안에, in an office, 사무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공간의 내부인 거고, 도시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넓죠. 도시, 서울 앞에는 in을 쓸 거고, 멕시코 국가도 상대적으로 좀 넓은 공간이죠. 그럴 때는 in을 씁니다. 상대적인 거야. 어떨 땐 상대적으로 서울이 멕시코보다는 작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땐 또 다른 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대부분은 in하고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소에 한 지점인데 살 때 좀 작아. 여기는 home, the market, 그 다음에 the airport, 공항, 그 다음에 the station. 근데 이게 다 상대적인 거긴 해. 근데 어찌됐건 약간 더 큰 부분, 공간의 내부일 때만 빼고, 공간의 내부는 아무리 작아도 in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나타낼 때만 빼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거에다가 in을 쓰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lived in the US for 5 years. 나는, 자, 우리 전명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전명구. 다 걸어 붙기로 했죠. in. 우리 방금 배웠잖아. in. 그 다음에 for도 전치사거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 지금 전치사입니다. 전명구가 2개 붙어서 전명구는 문장에 이렇게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왜 괄호를 치라고 하면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 개가 붙어 있어도 얘는 주어, 뭐 이런 거, 목적어 이런 게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분 분석을 쉽게 해요. 문장 분석을. 문장 분석이 안 되면 중2부터 100점 안 나온다 그랬어. 내가 영어 좀 하는데, 나 영어 나오고 영어도 좀 해. 영어 안 나왔지만 영어 좀 해. 근데 나 왜 점수 안 나오지? 보통 이런 분석들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 분석 안 되면 못 풉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너네 학교 국어 시간에 한국어 문법 배우죠. 배우잖아. 중학교 애들은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국어 문법을 배워. 국어 문법 어떻게 해야 돼? 배운 다음에 달달 암기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한국말 네이티브잖아.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 못하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문법이 나오면 한국어도 외워야 된다고, 문법은. 그러면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를 안 외우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자, I lived in the US for 5 years. 나는 미국에 5년 동안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넓은 개념인 거죠. 나라니까. 자, there is a kitten in the box. 자, 인의 느낌은 전치사는 느낌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애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대. 박스 안에. 그죠? 고양이들이 박스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Michael must be in the classroom. 그죠? 얘는 교실에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이 반드시 교실에 있을 거야. 교실에 있으면 틀림없어. 강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봤나 보죠, 뭐 이 사람이. 그죠? 자, 이렇게 장소 안에 쓸 수 있다. 선생님, 클래스룸은 근데 좀 작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서?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애시부터 인이부터는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되는 거야. 자, a singer performed at the concert. 한 가수가 콘서트에서 노래 불렀대. 전명구 가로쳐야 돼요. 그죠? 무지성으로 치면 돼. 지금 이거 어디 필요한지 나중에 알아. 이거 치라고 하면 10명 중에 몇 명 안 치더라고. 근데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문법 잘하려고 이 강의 듣는 거잖아요. 내가 쇼하는 거 보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들으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문법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I met my friend at the bus stop 했어. 그죠? 여기도 전면구 가로 묶어주고 나는 내 친구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on의 느낌을 잡아야 돼. on. 이는 저런 느낌이고 at 또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 at은 약간 이렇게 점의 느낌이긴 해. 어디에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자, on 볼게요. on은 표면과 맞닿은 바로 위를 나타내는데 접촉의 느낌이라고 그랬어. on은 그래서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 이렇게 접촉이 돼 있어야 돼. 떠 있으면 안 돼요. 자, 볼게요 한번. I put the butter on the table. 전면구 괄호를 묶어야 되는 거죠. 테이블 위에다가 병 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접촉 말고 이렇게 아래와 같은 접촉도 되는데 the clock is on the wall. 벽에 벽시간가 보죠. 벽에 걸어놨을 때 이렇게 옆으로 접촉하는 것도 됩니다. on이야, on. 대신 접촉했어요. 네, 접촉. 접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the spider is on the ceiling. 천장에 있대자. 전면구 괄호를 묶어야 되는 거고. 천장에 있대, 천장에. 이렇게 천장 이런 접촉도 됩니다. 천장에 붙어 있겠죠. 날아다니고 있진 않겠죠. 거미가. 자, under의 느낌. under는 그 아래란 뜻이에요. The dog hides under the car. 강아지가 차 밑으로 숨었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in front of 했죠. 그죠? 앞에란 뜻이야. She left the post box in front of the door. 자, 그녀가 우체통을 놨대. 문 앞에다 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next to는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next behind 했죠. next to. 자, 뭐뭐 옆에란 뜻인데 my phone is right next to you. 내 폰은 바로 네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right이 오른쪽이란 뜻도 있지만 바로 네 옆에. 그러니까 바로의 뜻도 있어요. 바로. 그죠? 바로 네 옆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노래로 웬만한 게 다 해결됐다고요. 그죠? at 빼고 다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behind로 읽기도 하고 behind로 읽기도 하거든요. behind, next, behind 배울 차례죠. The children play hide and seek behind the tree 했어. 자, 애기들이 숨바꼭질하고 있나 봐. 나무 뒤에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between, 둘 사이래, 그죠? 둘 사이에. The river flows peacefully between the mountains. 자, 산이 있으면 이 사이를 평화롭게 흐르고 있나 봐. 그죠? 요런 느낌인 거죠. 산 두 개 사이를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between 자체가 두 개의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둘 말고 세 개 이상 사이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것도 애기들 가르칠 때 가르칩니다. between은 두 개 사이야. 그럼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0개 사이는 어떻게 얘기를 해? 했을 때 모르지 애들. 어몽을 쓰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어몽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럼 바로 이해합니다. 어몽은 뭐라고? 세대장 사이에라고 아이들도 이해해요. Among the teachers, 내가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 2명 아니고 여러 명인가 보죠. 선생님들 중에 Mr. White is my favorite. 난 화이트 선생님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렵습니까?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느낌 하나를 더 잡아주고 싶은 게 있어요. 느낌 하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기억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투가 나오면 약간 화살표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운동성을 가져. 그래서 아까 on을 배웠죠. on, 그죠? on 요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on. 근데 on는 운동성을 좀 가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야. on. 이렇게 화살표의 느낌을 이렇게 갖게 돼. 이해돼? 자, 똑같이 이게 선생님 잠깐 안 보여도 괜찮죠? 자, in은 요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근데 into는 약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야. 화살표의 느낌 이렇게 운동성을 조금 가미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이런 느낌이 있다. 물론 to가 to 부정사로 쓸 때도 있지만 그때의 to와 지금 내가 말하는 to는 다른 to야. 얘는 전치사 to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우리 노래 한 곡으로 끝났다. 자, 밑에 볼게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볼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표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왜 별표 쳤을까요? 자주 나와서가 아니라 여기는 자주 틀려서. 그죠? 너네가 여길 틀립니다. 왜 틀려? 암기를 안 해서 틀려요. 암기를 도대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는 거야. 선생님도 이해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죠. 그죠? 부모님들이 너네를 너무 사랑하겠지만 암기를 대신해 줄 수 없어. 암기는 오로지 너의 몫이야. 그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헷갈려 하더라고요. in 뒤에는 오전 오후가 와요. in이 아까 장소도 있었죠. 근데 시간에도 쓰입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입에 익혀버리고 월, 그죠? 1월, 2월, 3월, 1월에서 12월 모르는 친구 있으면 외우세요. 그 다음에 계절, 연도 이럴 때도 다 in을 씁니다. 그죠? in. 생각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at은 구체적인 시각이나 하루의 때를 얘기해. 얘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짧죠, 그죠? 구체적 시각. at 5 o'clock, 5시 정각에, 그죠? at 3 p.m., 그죠? 이건 오후란 뜻입니다. 오후. 다 아시죠, 그죠? at noon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거야. at noon과 midnight. 자, 이거는 한국말을 좀 알아야 돼요. 눈이라는 거는 정오란 뜻이야. 정오. midnight은 자정이라는 뜻이야. 둘 다 12시거든요. 근데 이게 밤과 낮이 달라요. 이거 필기 하셔야 됩니다. 정오는 낮 12시야. 그 다음에 자정은 밤 12시야. 전혀 다른 거죠. 다 같은 12시여도, 그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는 at noon, at midnigh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자, 언을 조금 쉽게 외우려면 언은 달력에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달력에 동그라미. 우리 날짜 동그라미 하죠. 이 날은 내 생일이야. 그죠? 그 요일 동그라미 하죠. 할 수 있죠. 달력에다가. 특정한 날도 그 크리스마스 같은 거 동그라미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On September 19th. 그죠? On Saturday, on my birthday, on Valentine's Day, on Christmas Eve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칠 수 있잖아. 이럴 때 언을 씁니다. 자, 이해한 거잖아요. 암기 안 됐다니까. 암기 어떻게 해야 돼? 외우세요. 덮어놓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 이런 예시들을 외우든 아니면 뭐 이는 언제 쓴가? 오전, 오후에 이거 예시를 외우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틀려요. 너네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문제 한번 풀어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틀립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어려울 거 없죠. 뭐 그냥 맞춰 써주면 되는 건데. 그죠? 전면구마 괄호 쳐봅시다. I read the newspaper in the morning. 난 아침에 신문을 읽는데요.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skiing in winter. 겨울에 스키 간대. 스키장에. The 서울 올림픽 게임스가 were held in 1988. 그죠? 1988년에 열렸대요. The lunch time starts at 12 p.m. 했어. 여기도 전면구죠. PM 오후라 그랬죠? 오전은 그럼 뭐라 그래? 오전 AM이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에서 와서 뭐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자, we took a walk on the beach. 여기 지금 봐. at sunset 했어. 전면구 2개 붙었네요. 그죠? 해질녘에 해변을 걸었대요. 그죠? sunset 하면 해가 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해질녘을 얘기합니다. 자, my birthday is on October 12th. 그죠? 내 생일은 10월 12일이래요. 내 생일이야, 내 생일. 그죠? 내 생일로 적어놨어요. 자, there will be a big fireworks on New Year's Eve. 새해 전야. 그러니까 새 1월 1일 전날에 모레 큰 fireworks 불꽃놀이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익숙한 거 있지 않니? 큰 불꽃놀이가 있을 거래. There is there하고 있는 거야 여기.
무엇이 있다. A big fireworks가 있다.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였던 거야. 얘가 조동사가 나오면서 비동사 이게 원형이 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 이 표 외워주셔야 돼. 표를 외우면 어렵지 않아지는 거고, 표를 안 외우면 헷갈리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암기는 뭐야? 너네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눈으로 봐서는 암기가 안 된다. 눈으로 봐서 암기되는 거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 어떻게 다 놓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 시간 나타낸 전치사. 자, 여기서는 before, after는 전치사이면서 접속사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접속사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야. 그 접속사일 때는 문법적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건 before, after는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야. 그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접속사일 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든.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야. 근데 before, after가 전치사면서 접속사 쓰인다는 건 알아야 돼요, 지금. 자,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밥 먹기 전에 손 닦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She speaks fluent English after studying abroad. 왜 해외에서 공부하고 나서 그 후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before, after 쓰라고 하면 이걸 틀리는 친구가 있어요. 나 이해가 좀 안 되거든, 이거. 근데 간혹 있어, 간혹. 꽤 자주 봐. 자, 이거 before, after 나오잖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랑 한 덩어리야. 이걸 가끔 막 앞이랑 덩어리로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손 씻기 전에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가 있다니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efore, after 나오면 이 뒤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fter가 이게 앞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 After studying abroad, she speaks fluent English 해도 얘 이 덩어리로 갔을 때 after 뒤랑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앞이랑 이상하게 연결하면 이상한 해석을 해오는 친구도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끔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하고 during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두 개는 뜻이 똑같아. 뭐뭐 동안이란 뜻이야. 둘이 뜻이 똑같아요. 근데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for 뒤에는 숫자 기간이라는 게 와야 돼. 예를 들어서 for 3 days 3이죠. 그죠? for 10 months 10이죠. 아, 이거 10이란다. 10이라고 해놓고 5를 쓰네. 그죠? 자, 숫자 10인 거죠. for half a year 2분의 1인 거야. 그죠? 반년 동안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데 이게 숫자들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during에는 기간 표현이라는 게 옵니다. 숫자가 안 와. during the show, 쇼를 보는 동안, 이게 기간이죠. 쇼하는 동안.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그죠? 방학이라는 거는 기간이야, 기간. 이게 좀 긴 기간 얘기하는 거죠. during the winter, 이런 식으로 숫자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 표현들이 와요. 숫자 기간에만 for를 써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볼게요, 밑에. Jennifer worked at the cafe for 5 months. 5개월 동안 숫자 나왔죠. 그러니까 for 잘 쓰였죠. 그죠? 이랬대요. 자, 한나는 cried during the movie. 영화 보면서 울었나 봐. 근데 여기에선 숫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during이 맞게 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제 레벨 1 친구들은 스텝업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넘어갈게요.